요즘에는 이렇지 않죠. 요즘에 당연히 이렇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약간 상상을 해보면 예전 한 10여 년, 15년 전으로 돌아가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상황인데 전국민 해외에 위치한 2천여 개 협력 거쳐 현황을 며칠 내로 파악하고 분석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게다가 매월 자료를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예전 같았으면은 엑셀 같은 거를 표를 내가 기본 양식을 만들고 2,000개가 협력사 있으니까 리스크 있으니까 한 번에 메일 보내고 그리고 메일 보내면서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주겠죠 메일을 회신을 그러면 2,000개를 다시 난 열어보고 취합하고 이 말만 들어도 되게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도 않아.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그러니까 또 뭐 다시 매칭시켜보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진짜 막 소리 지르면 너 못한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다양한 툴들을 활용해서 좀 더 쉽게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안 하시고.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전 사회생활을 교육업체 시작했는데 제가 첫 달에 천안의 공무원 교육원에 내려가서 교육을 운영했었거든요.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교육을 운영했었어요. 그럼 보통 교육을 하면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지금이야 다 뭐 구글 선문이도 뭘로 하는데 그때도 종이를 했거든요. 종이를 했어. 다 걷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라벨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항목마다 엑셀에다가 하나하나 체크하는 과정을 했단 말이죠. 저 혼자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걸 내가 해야 사면 살아야 되나? 하지만 요즘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도 변화했던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워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의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메꿔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누구누구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정보가 없네? 우리 뭐 업무용 쓰는 매장화돼 있었는데 보이는 거 없어. 어디서 퇴사한 메일이 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업무용 메일 쓰는 게 아니라 개인 메일, 네이버 메일 한 메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 연락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아름답게 퇴사한 게 아니야.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이별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사람 일이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 나가는 경우, 잠수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진짜 환장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달라고 내놓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회사에는. 개인 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거나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변 다니면서도 항상 그 기업 메일, 그러니까 기관 메일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저는 여러분 혹시 한 메일을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한 메일은 꼭 제발 좀 바꿔주시기. 한 메일이 제가 만약 단체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자주 튕깁니다. 네, 한 메일이 뭔가 이렇게 필터 시스템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기능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른 메일을 포토 메일을 쓰시더라도 좀 다른 메일을 바꾸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대표님 일정이 참 많으세요. 수첩에 모델 일정 적으시죠. 수첩 보면 항상 까닥까닥하시는데 담당자로 제가 중요한 미팅 일정 잡아야 돼요.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언제 일정 되신가요? 그래 괜찮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님이 전화로는 말씀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수첩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랬다. 그날 안 된다. 겨우겨우 막 몇 팀이 하고 쫓아내는데 당근자로서는 미치고 활짝 뛸 일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는 캘린더를 많이 공유를 하시죠. 공유해서. 왜냐면 우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라는 생각하세요? 공익 조직에서? 뭐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사람 베이스로 우리가 뭐 재원이 많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원인데 그 가장 중요한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건 캘린더예요. 저는 많은 단체들 교육이나 컨설팅 할 때 다른 기능 진짜 많지만 캘린더부터 제발 먼저 시작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직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보는 부분인데 만약에 캘린더 썼으면 이런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혹시 조직에서 우리 업무용으로 카톡 쓰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네요. 나
카톡방, 단체 카톡방 최고 10개 이상은 되어 있다. 아,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카톡에 있는 그 알림 숫자가 설레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원래 설레야 돼. 원래 카톡은 설렘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한테 누가 연락 왔네 했는데 열어보면은 대충 단체 카톡 아니면 광고 카톡. 연휴 때 그렇게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이 없나 막 되게 자괴감 들기도 하는데, 근데 떠보신 분들은 다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한참 여기서 막 주문 자료도 적고 얘기도 해. 찾아보면 나오니까 편하지 않은데 갑자기 내가 실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누군가 실수 나가. 얘를 다시 끌고 들어와. 그럼 얘는 다시 이전 걸 볼 수가 없어. 또는 한창 얘기하고 있는 한쪽에 누군가 새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전의 자료들이나 내용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줘야 돼. 누군가는. 이러한 되게 번거로움. 그러니까 카톡은 누구나 다 쓰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되게 단기로 그냥 협업해서 얘기하기는 되게 좋은데, 장기로 협업하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보안의 문제인 건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혹시 잘못 올린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저도 단톡방은 아니었지만 동명이인하게 제 그냥 재미로 찍은 셀카를 하나 보냈는데 제 친구인 줄 알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르신 분인데, 되게 무서웠던 건 이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누구세요는 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저처럼 그냥 제 단톡 재밌게 보내라고 한 제 셀카를 받은 거 쓰면 저 혼자 완전 망신스러우면 끝인 건데, 업무적인 기밀성 유지 필요한 되게 중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커집니다. 특히 공익활동 단체들은 특히 뭐 예를 들어 후원회원들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대상자들 중에 뭔가 인권적인 문제가 있는, 되게 이런 걸 유출시킨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후원회원 정보가 유출되면 고객 정보에 대한 유출,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최소 3천만 원이에요. 문제 생기면. 되게 강화가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기술은 기술일 뿐인 거고,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전제 과정들, 구성원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부분들, 문제의식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도구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의 같이 공유해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걸 찾아내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존에 했던 거를 구글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이제 구글 기반으로 일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문화 자체, 또 오프라인에서의 정책 같은 것들도 그것에 맞춰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고, 생각보다 이거 뭐 오히려 불편한데? 이러면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던 부분이고, 제가 어느 단체라고 설명드리긴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단체 컨설팅 했던 기관이 있었는데,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진짜 국내에 되게 손에 꼽히는 그런 대형 NGO였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구성원들 분들이 뭐 대기업 출신도 계시고, IT 저보다도 전문가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예전에 몇 번 했었다. 왜 안 되냐? 찾아보니 내부 조직적인 문제에서의 문제. 의사결정, 큰 NGO니까 임원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되게 나이 지긋하신 이런 분들, 좀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구조라서 결국에는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컨설팅한 대로 실행이 결국에 또 안 돼서 또 되지 못했던, 그러니까 역량이 있고 재원이 있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정말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이고, 동질대 문화를 갖고 가지 않으면 그런 걸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개인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고, 조직 시스템 변화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물론 개인 역량들은 조직에서 교육을 적절히 내부적으로 시켜주거나 외부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은 보내서, 저는 가끔 교육받으러 오시는데 휴가 내고 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휴가를 내고 오시는지. 정말 돈도 본인 돈 내고 오신 경우도 있고, 어쨌든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되거나 저희가 뭐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 이용하는 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 부분들은 이제 저거는 이제 해결이 개인적인 한 분 한 분의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대형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육도 해봤는데, 항상 그런 거 예전에 교육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하면 조직에서 제일 좀 나이 좀 어리신 분들, 디지털 IT 좀 익숙하신 분들, 자, 정지훈 간사 갔다 와, 잘 알잖아, 잘 배우고 와, 이랬는데 열심히 배워봤어요.
자, 우리 병원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해볼까 하면 될까요? 아유, 야, 우린 그거 못해. 어려워. 이러면서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화했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도 같이 변화하자. 이게 같이 투척이 같이 되어야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이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 자체 매몰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조직 문화를 만드는 과정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시간에서는 그걸 좀 말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협업적인 구조 만들기, 그리고 어떻게 기능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난 후에 오후에 우리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가, 그런 것은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이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부터 가져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을 친하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단순히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사람이 어쨌든 운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할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그럼 디지털을 어떻게 적용할 건데 라고 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대기업이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전문성, 유지관리에 운영이 그런 예산이나 전문성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화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월 얼마 구독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해지면서 그런 걸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크게 생각하면 스마트 워크라는 건 이렇게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관점에 되는데, 첫 번째는 업무 자동화. 여러 가지 좀 반복적인 것들, 아까 우리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많이 오는 것들 한 번에 보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정 관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메일이라든지 메시징 같은 걸 통해서 상호 간에, 내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외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협업하는 거. 하나의 문서 같은 것들 작성할 때, 아까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것, 방식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 우리가 많이 이미 이용하고 계신 드라이브라든 구글 드라이브 됐든 네이버 드라이브 됐든 그런 것들 형태를 통해서, 예전에는 컴퓨터 하나에만, 개인 컴퓨터에만 있던지, 혹시 예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하나의 사무실이 컴퓨터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면 하나의 컴퓨터에 자료가 다 저장돼 있고 여기가 사무실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일로 들어가 가져오는 방식을 아직도 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예전에 네트워크 느리거나 이럴 때 쓰던 건데, 매우 비효율적이고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랜섬웨어 한 번 걸리면 끝이에요. 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그리고 의사결정,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요즘에는 심지어 출석이래. 저희가 출퇴근 관리 같은 것도 이런 앱이나 이런 서비스 통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실시간이 리얼타임, 실시간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스마트 워크, 요즘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 기존의 방식이 우리가 이런 식이었다면 만들어서 배포하고, 받는 데서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작성해서 다시 보내고, 회신하면 취합해 작성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현대 효율성도 좋지 않고 정확성도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작업자가 기초 문서만 작성해서 배포를 하면 그건 우리가 링크만 받아서 공동으로 입력만 하면은 대업되고, 작업자는 그걸 다 취합할 필요 없이 한번 정리만 하면 하나의 자료, 문서로 완성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단순히 이 가지수가 줄어든 것 이외에도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고 정확성도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노하우가 좀 필요했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첫 번째 출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정책을 다듬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문서 같은 것도 나중에 다 저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명 같은 것도 우리가 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작성 날짜 미사 0309 언더바 치고, 그 다음에 파일명 언더바 치고, 작성자명 또는 부서명, 특정 사업이 있으면 사업자 이렇게 써서 넣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자료를 정리할 때 컴퓨터 하다 보면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했든지 이런 식의 파일철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폴더를 찾았어요. 요즘에는 그냥 검색해서 찾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일명 같은 거를 정확히 집어 넣어야 내가 원하는 걸, 물론 문서 내용 안에 있는 내용도 파악하긴 하지만 그런 동의도 필요해요. 그리고 표준을 정하는 것도 되게
문서 파일명 같은 것도 있지만 파일 장식 형식 같은 것들도 통해서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게 먼저 잘 정리되어야지 혼선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강조하는 거, 천천히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때부터, 자, 오늘 뭐 혹시 배우신 분 중에 대표님이 계시다 하면 대표님이 야, 우리 가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바로 이거 시작이야, 모든 것부터 다 스마트워크 구글로 시작해, 구글로 진행시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또 못 쫓아가요. 내부 역량도 그 개개인이 다 따르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 가면서 또 오차가 생긴, 기술은 구글 서비스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도록 정해주지 않아요. 이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하는 건데, 그거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쉬운 거부터, 그리고 천천히, 저런 거에서 최소 6개월, 2년 내로 잘 정착시키면 그건 베스트, 그건 아주 베스트. 1년 정도 못해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수준 된다고 하면 그거 정말 빨라야 1년이 걸립니다. 웬만한 조직도. 천천히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라도 잘 해서 쓰시면 효용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거 하면 우리가 변하는구나, 바뀌는구나, 그거 기반으로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가시는 것들이에요.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업 도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뭐 정말 많아요. 정말 시장이 진짜 많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특히 구글 같은 걸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많이 쓰고 있죠. 구글은 특히 업무 협업 도구를 워크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Gmail, 이메일이죠. 그리고 미트라고 하는 화상회의 서비스, 채트라고 하는 채팅도 있고요. 캘린더, 드라이브, 그리고 MS 오피스랑 유사 대응이 되는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슬라이드, 그리고 구글 설문지, 그리고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제가 좀 더 실습 이걸로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여러분들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빵 치고 한 10분이면 5분이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공짜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메모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좀 코딩 같은 거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앱스크립트 같은 거 활용해서 여러분 사무 자동화, 업무 자동화 같은 것들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가서 보면 기관용, 기업용으로 쓰는,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것과 지메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개인용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저희가 직접 쓰는 걸 비교 보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 단체들은 특히나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기 링크 다 들어가시면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다 한다 그러면 여기 신청하셔서 떠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사하게는 MS에서는 오피스 365라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을 오히려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플래너라는,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인 거고요. 그밖에 팀 파워 BI라고 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숫자만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걸 시각화해주는 그래프도 그려주고 하는 시각화 도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태블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MS에는 파워 BI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학교 같은 데서 교육용 쓰는 거 화이트보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책이랑 좀 다른 개념으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다양한 시청각 학습자료를 여기다 하나 넣어놓고 쓸 수 있는 되게 멀티미디어 형태의 어떤 서비스인데, 학교 같은 데서 많이, 외국에서는 학교 같은 데 많이 쓰는 그런 도구예요. 그밖에 오히려 저는 기능적으로는 MS께 좀 더 파워풀한 게 많다. 다만 얘가 좀 무겁고 우리가 조금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비영리 버전, 저희 테크스업에서 비영리 단체들한테 할인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린 카톡, 문제점 있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잔디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잔디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잔디는 이제 약간 카카오톡과 유사한 메신저 같은 형태의 서비스거든요. 이거는 비영리 단체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테크스업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 저희는 업무별로 토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지출 결의 같은 것도 전자결제를 쓰진 않고요. 여기다가 사업에 대한 지출 승인을 여기다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증빙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증빙 자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은 상근을 하지 않으시는데, 항상 온라인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증빙이나 이런 거 결제를 올리면 확인하고 승인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토픽들을 만들어서 담당자들끼리 뭐 자료들 여기다 올려놓고, 저도 왜냐면 외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내용 올리면 저도 확인하고 피드백 주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2020년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그냥 아무런 준비 바로 없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재택근무할 수 있었던 게, 저희는 2015년 때부터 구글, 그러니까 대외 업무나 이런 이메일이나든지 내부 자료들은 구글 기반으로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잔디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자유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또 외부적인 거, 저희가 아마 조만간 저희 올해 한 4월쯤에도 올릴 예정인데, 제가 매년 아름다운 재단과 같이 공유활동 단체들한테 IT 인프라 지원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약 20개 단체 선정해갖고 4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주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단체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1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럴 때도 여기다 저희가 별도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단체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단체별로 개별 커뮤니케이션 여기다 다 진행했습니다. 공지사항도 여기다 다 올렸어요. 개별적 이메일 같은 것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 단체들도 진행하다 보면 뭐 어려움이 갑자기 있거나 물어볼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희 물어보면은 이런 데다가 저희도 공지사항 올리면 여기다 질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메시지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예, 카카오톡 이렇게 써보신 분들이라면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런 걸 도입하는데 저희가 최소 3개월을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왜냐 한번 도입하고 나서 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긴 너무 기회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내부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이거 우리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까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의 한 6개월 정도를 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하고 내부 시범 운영해본 다음에 그다음부터 자 이제 시점부터는 우리 이것만 쓸 거야. 그 전에는 뭐 카톡 쓰는 거 다 정리해. 이런 식으로 그 유예 기간을 주고 이제 운영했었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외부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진행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업무 많지만 이런 시스템 기반으로 저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재택근무. 네? 네? 카페랑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의 업무용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그 사이에 인트라넷 개념, 그러니까 그런 카페처럼 토픽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자료를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료 주고받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사례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데는 근육장애인 분들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어려우신데 여기는 M365라는 것을 접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분 사례 많이, 실제 제가 초빙 강사로도 많이 모시는 저 분이신데, 지금은 서울시 장애인 그 관광 그 재단 쪽에 그쪽으로 이전하셔 계셨는데, 어쨌든 이런 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하면서 한번 제가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제 개인, 제 메일 내용이 좀 노출돼서 좀 거시긴 하지만, 자 이거는 제 개인 지메일이에요. 지메일을 만들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구글 지메일이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쵸? 다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센터는 지메일 업무용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poit.이라는 저희 도메인 메일을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그냥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쵸?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고 기능도 뭐 거의 뭐 다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기업용은 만약 저희가 같은 회사 조직 단체에 있다 하잖아요. 저희끼리에서만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걸 넘어오질 못해요. 간혹 저희가 메일을, 제가 첨부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25메가가 넘어가면은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저장이 돼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냈을 경우에 제가 상대한테 메일을 보내잖아요. 25메가 넘어간 거 보내면 제 개인 메일을 그냥 보낼 때는 그냥 볼 수 있어요. 드라이브 링크를 연결돼서. 제가 회사 메일로 제가 보내면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사람이 이 링크에 올린 이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불편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제, 흠벌려 했던 게 아니었는데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기능적인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예시로 보여드렸던 갑자기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여기는
기관 메일이니까 이 메일의 사용자는 저였다 하더라도 제가 쓰는 메일의 소유자는 저희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퇴사하더라도 제가 메일 했던 내용들은 다 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보안성,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긴 힘든데 외적인 문제들, 보안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거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걸 하나 알아보려고 할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뭐 실습도 뭐 이걸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네. 자, 우리는 제가 저희 기관에서 쓰는 거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할게요. 자, 보면 제가 지금 교육에 대한 캘린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캘린더를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캘린더 하나 만든다 생각해 볼게요. 뭐 오늘 일정이 여기 있으니까 하고 실습이라는 걸 캘린더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참석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는 설명 및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제가 뭐 선생님을 제가 이 일정 초대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일정만 통보받는 게 아니라 뭘 받을 수 있어요? 장소도 받을 수 있고 자료도 이미 사전에 사전 자료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뭐 만들었다. 화상회의도 추가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오프라인으로 화상으로 할 거다 그러면 화상회의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요 링크 있잖아요. 요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요거를 복사를 하면은 링크가 복사되고요. 혹시나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제가 링크를 올려볼게요. 보셨죠? 그러면 거기는 링크를 한번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노트북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별도로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시면 저 화상회의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뭐 재밌는 기능 많아요. 시각효과 주면은 그러니까 줌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 들어가고 전 요즘에 이렇게 이런 필터 쓰는 거 재미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네, 그리고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방장이니까 다 승인하면 보고 네, 다 수락수락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꺼주세요. 난리 날 겁니다 아마. 네. 네,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들어와서 들어왔다는 거 보시면은 그냥 네. 그러니까 화상회의라는 게 꼭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은 그러신 분들 많이 없겠지만 초기에 줌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야 화상회의 하려면 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관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거 100명까지 무료로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100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비영리 버전 구글은 무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료인데 뭐 전반적인 이메일이고 드라이브 기능 다 있고 그런데 거의 더해서 이제 화상회의 기능까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기능이 기본 있다는 것 정도 알려주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이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온 거 한번 체험해 보셨다 보면 되고 닫겠습니다. 이거는 네, 길게 할 건 아니에요. 자, 더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의록 작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보면 회의록 작성. 자, 회의록을 위해서 별도로 다시 무슨 한글 파일 뭐 열어서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회의록 작성을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제가 처음에 캘린더에 넣었던 그 것들을 이 기본 여기에 딱 들어가요. 아까 제가 참석자를 안 넣어서 그런데 참석자 제가 넣었다 그러면 그 참석자 명들이 여기 다 쭉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우리는 구글 문서를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이용하는 편인데 구글 문서가 생각보다 많이 영리해졌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그리고 공유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설정을 바꾸시면은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고요. 지금은 뷰어만 한다는 거는 볼 수만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부 문서 만들었어. 내부적으로 만약에 또 기관에서 뭐 총회 자료 같은 거 만든 다음에 공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편집하면 안 되잖아. 물론 PDF를 만들어서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자체 문서를 공유할래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일종 웹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뷰어로만 한다 그러면 리뷰만 보기만 되는 거니까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여기 계신 분들 편집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자로 설정을 바꿔서, 아니면 댓글만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자,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누르고 들어가면, 아까 제가 카톡방에 다 공유 들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편집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회의를 같이 하잖아요. 여기 5분이랑. 그럼 회의록을 누군가 독박써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겁니다. 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제가 정리하고, 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익명의 땅따라님 누구십니까? 네, 막 들어와 있죠? 네네네네. 막 마음대로 쓰시네요. 자, 그리고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클로바 노트 써보신 분 계세요? 역시 팀장님 잘 쓰고 계시죠? 클로바 노트 쓰면 진짜 편하죠? 네, 사람들 알려주고. 뭐 클로바 노트 수준 아닌데, 사실 클로바 노트가 한국어 인식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 볼게요. 삽입을 도구로 해서 음성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문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로 타이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또박또박만 말을 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괜찮게 타이핑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네. 자, 시간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를 보세요. 자, 뭐가 뭐냐면, 자, 이거 제가 계속 인지하고 있네. 자, 만약에 지금 익명의 공룡분 한 분 계시죠? 제가 하는 걸 똑같이 익명의 분 똑같이 다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데 네이버 뭐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코멘트 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 근데 수정을 바로 하기엔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또는 뭐 여기다 아무 데 집어넣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메뉴가 뜹니다. 수정 제한, 댓글 이런 게 떠요. 이모티콘 넣어도 되고 링크 삽입 넣어도 돼요. 댓글을 넣으면 여기 오른쪽에 댓글이 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댓글. 네네네. 여기다 수정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할 때는 웹상에서 그냥 되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어요. 거기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스마트폰에서 할 때는 좀 약간 단점이 있어요. 네, 여기다 하면은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 수정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했어요. 수정했다 치면 수정했습니다. 제가 뭐 달수도 조급하네요. 제가 뭐 댓글 달기 테스트 완료 이런 식으로 달고 달아요. 그럼 여기 또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문서 작업에 관련해서 하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저희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저한테, 야 정지훈 너 어떤 기획서 초안 만들어 와. 아주 그냥 되게 막 시니컬하게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저는 막 볼볼볼 떨면서 초안을 만들어서 공유드리죠. 그럼 선생님이 팀장님이시니까 리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빨간, 예전에는 같았으면 빨간 문 짝짝짝 찍고 했겠지만 인쇄해서 가져온 거를,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옆에다가 댓글로 수정 제한이나 댓글 같은 걸로 피드백을 주면 저는 그거 내용 참고해가지고 본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반영해서 내를 적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공동문서 작업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시냐면, 나 이거 작성했는데 이거 건드리면 어떡해? 잘못되면 어떡해? 또는 자료 같은 것들도 공유가 가다 보면 누가 지우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문제되죠. 문제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성들은 다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누가 최근에 무슨 작업했는지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옆에 기록을 댓글 기록 열면 볼 수 있어요. 이거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기존에 어떤 수검 작업들이 됐었는지가 기록이 시간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어느 시점 이 점 돌아가? 그럼 이거 시점을 누르면 이전 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업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지금은 제가 그냥 교육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놓고 리크를 넣은 건데, 만약에 조직 내부에서만 구성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댓글 누가 익명의 요원수가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직에서 누구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되게 어찌 보면 되게 편리한 기능을 쓰는 건데,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쓰는 건데, 여러분 지금 쓰신 기능들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쓰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기능을 구현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오른쪽 화면 뜨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을 익숙해지시면 좀 이따가도 보실 텐데, 다른 구글 서비스 쓰는 것도 소위 말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카톡 한번 쓰면은 되게 편리하게 다른 것도 유사하게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자 거기 더해서 구글 문서도구 요거 한번 지금 다 문서도구 쓰고 계시면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좋은데, 얘네가 되게 똑똑해진 게 뭐냐면 아마 이건 노션의 영향이 좀 있어요. 노션이 되게 똑똑하게 되다 보니 얘도 기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냐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서 같지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도 붙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구글 서비스를 업무용 쓰다 보면 구글에 우리 업무 자료가 쌓여 있잖아요. 사진이든 문서든. 그거를 여기서 불러와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삽입을 해보고 보면, 자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근데 컴퓨터에 있는 거 보통 우리는 문서 작업할 때 컴퓨터에 있는 거 넣잖아요. 웹에서 검색을 한다고 하면 구글 사진 같은 것들 넣을 수 있어요. 학교 사진, 학교 써볼게요. 여기 다양한 이미지를 넣어주잖아요. 여기서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넣어. 삽입 이런 식으로도 빨리 문서를 작업. 이건 PPT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가 슬라이드를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더해서 차트 같은 거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거에 재밌는 거는 이 두 가지. 스마트 칩과 드롭다운이라는 게 되게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 칩 보면 날짜, 사용자, 파일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용자를 해볼게요. 사용자 어디 갔냐 그러면 저희 센터 직원들이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뭐 보셨는데, 만약에 제가 저를 클릭하면은 이 작업을 지금 현재는 저랑 같이 작업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쓴 거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이 문서를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 칩으로 저를 불러오면은 저를 일종의 멘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작업 이 내용에 대해서 정지훈 확인해 줘라고 결정이 되는 거고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스마트 칩 예를 들면 아까도 파일 그러면 이전에 했던 파일 여기 뭐 이런 거 불러와서 여기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불러오고 메일이든 보내든 뭐 화상회의를 바로 풀든 할 수 있습니다. 또 더해서 스마트 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를 붙이면 캘린더 일정에서 제 캘린더 일정 뭐 있냐 막 그 다음에 그래 이거 붙여. 이거 눌러서 보면은 바로 일정 확인하고 들어가면 캘린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인데, 아까 지금 회의록 우리가 쓴다고 아까 예시를 들었잖아요. 회의록을 쓴다 했을 때 회의록이 단순히 텍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연결, 일정, 사람 등을 여기다 하나로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그걸 나중에 캘린더 자체에서 딱 확인해 봤으면 회의록에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캘린더잖아요. 그때 이게 뭐였지? 예전에 좀 지나서 다시 돌아간다 생각했을 때 그때 회의록 무슨 내용 됐지? 들어가면 이 회의록 때 이런 내용 쭉 있다. 회의록을 찾기 위해서 다 드라이브 또 들어가서 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캘린더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해되시나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뭐냐면 자 드롭다운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서 넣어보세요. 삽입에서 드롭다운을 넣으면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상태, 검토 상태인데, 검토 상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토 중 이런데 이게 뭐냐면 자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표 삽입.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예시를 넣어줘요. 이 제품 로드맵 리뷰 추적기 뭐 프로젝트 에셋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활용해도 좋고요. 이런 걸 넣으면은 뭐 이렇게 자동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파일을 넣어주면 이 파일을 여긴 이건 이 파일.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설명을 넣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프로젝트 상태가 시작되어 있는지, 진행 중인지, 팀장님이 검토 중인지, 완료가 됐는지, 승인이 됐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거를 아까 회의록이라 했다 치면 중요 프로젝트 우리 사업, 왜냐면 팀장님이 지금 이 교육을 기획하셨잖아요. 교육 기획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논의하셨을 때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교육 뭐 강사는 섭외됐는 강사 섭외가 됐다 그러면 그 검토 중인지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바로 예시인 건데 지금 막 만들고 계시네요. 그런데 드롭다운을 아까처럼 넣었는데 이것도 검토를 구성을 새로 내 마음대로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추가도 뭐 3개를 할든 4개를 할든 이런 청구를 하면은 네, 뭐 막 생기고 있어. 네. 근데 이걸 지금은 저 혼자 한다 그러면 저 혼자만은 회의료가 되겠지만 회의를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역할 배분을 할 수 있겠죠. 누구는 내용을 기록해줘, 누구는 뭐 일정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의 문서 작업을 하나의 회의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의를 한다 했을 때 회의 보통 한다 그러면 예전에 전통적 방식에서 뭐예요?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 자료 출력해놔 또는 회의 자료를 화면에 띄워놔 이런 식의 같지만 이제 사실은 그거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캘린더 일정을 잡기만 하고 회의록만 열면은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문서에 접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센터는 목요일 오전마다 그 회의를 합니다. 주간 회의를 하는데요. 저희는 주간 회의 자료를 엑셀로 작업을 해요. 그럼 저희 주간 회의를 해요. 그럼 보시면 예전에 저희가 원격 근무할 때는 저 구글 미트 참여를 눌러놔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사무실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주최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요. 저희 센터 상근자들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초대를 하니까 다 이게 이제 갔는지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 네. 그러면 누가 참석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데 이게 가끔 사람이 안 누른다고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눌러보면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소는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이미지 하니까 저희가 장소를 안 넣는데 특정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장소를 여기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저희 쓰는 이 회의 자료를 여기다 입력해요. 그러면은 굳이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오면 캘린더에서만 확인하고 바로 열어보면은 저희 작업을 여기서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희 직원, 저희 담당자가 쓴 것들 중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거는 스프레드시트인데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내용에 관련해서 뭐 추가 쓸 때 있다고 하면은 메모 삽입이나 이런 걸 동일하게 하고 또 이거 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드롭다운 이제 걸어가지고 검토 중, 확인 중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진행 상태에 대해서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아까는 문서에다 표를 만든 다음에 넣었잖아요. 이건 스프레드시트는 그냥 표니까 그렇게 해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은 써보신 적 없으시죠? 문서는 많이 써보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게 이게 기능이 업데이트 된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MS나 외국계 IT 기업들 보면 약간 요즘 말로 킹 받는 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말도 없이 갑자기 뭔가 바꿔놔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 관련 책 쓰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게 책 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몇 개월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책을 썼어. 내놨는데 막 인터페이스가 바뀌거나 디자인이 바뀌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막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나중에 좀 써보셔도 좋고 이런 식의 방법은 나중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프레젠테이션도 예전에 좀 약간 구렸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괜찮아져서 네. 이 테마 같은 것도 내가 필요한 거 설정해서 찾으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보면 자, 뭘 하고 나서 제가 아까처럼 제가 링크를 모든 사용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랑 같이 들어오셔서 작업이 다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도 동일하게 내할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어요. 저는 이 댓글 기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솔직히 문서 자체를 여러 명이 다 붙어서 여러 명 작업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한 명이 뭐 초안을 작성하는지 작성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땐 댓글 같은 거라든지 수정 뭐 제안 이런 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 정신없을 수 있는데 혹시 좀 어려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줄어가지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 차이가 하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거는 이게 아까 제 개인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인으로 여러분들 지메일 아드레스 들어갈 수 있는 그거예요. 거기 안에서 보시면 여기 이걸 누르시면 메뉴가 있는데 드라이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거 대시보드에서 홈이 들어가 있고요. 내 드라이브는 이제 내 드라이브. 내가 쓰는 용량 이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 정도입니다. 공유 문서는 들어가면 누가 나한테 공유해준 드라이브를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공유된 문서들을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센터에서 기관용으로 쓰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면 공유 드라이브랑 하나 더 있어요. 공유 드라이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기업용은 계정당 쓸 수 있는 용량이 30기가 되는 거예요. 30기가밖에 안 달 수 있는데 생각보다 30기가 용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만들어낸 그런 문서들은 용량이 없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내부 문서들은 다 구글 문서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고 나서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만약 이걸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이걸 외부로 보내야 돼요. 그럼 링크로 보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서 파일 보낼 필요도 있잖아요. 이메일 첨부 그러면은 파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MS 워드 파일도 저장할 수 있거나 PDF 파일도 저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외부로 보내신다고 그러면 놀라셔도 MS 워드로 하시면 그냥 MS 워드 파일이 똑같아요. 완성하기 좋고 반대로 MS의 워드 파일을 불러오면 여기서 불러오면 이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